안녕하세요. 당사자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했을 때 고향이 인천, 출신이 인천이 아닌 결혼을 하고 나서 둥지를 틀 곳에 대한 부분, 어디에 보금자리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까지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전적으로 제 경험에 의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요. 집사람을 만났는데 집사람이 인천 출신입니다. 고향이 인천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인천에 터를 잡아서 만났던 친구여서 결혼 역시 했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 살림도 마찬가지 인천을 잡았습니다. 인천을 잡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처가와 가깝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를 처갓집에서 봐줄 수 있다는 명목사에 본가하고 한참 떨어진 연고도 전혀 없는 인천에 잡았고요. 첫 번째로 인천에 집을 집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 서울 경기 지역 대비해서 인천이 그나마 좀 쌉니다. 전세, 월세,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24평, 18평 기준으로 한 2억 전후로 1억 전후로 월세나 전세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쌉니다. 그나마 싼 거죠. 비싼 데는 당연히 비쌀 수, 송도나 이런 데는 비쌀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얻었고요. 그거에 대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집값이 그 정도로 조금 서울 경기보다 저렴한 거에 대비해서 불편한 사항은 일단 출퇴근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직장이 인천이나 안산이라든지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한 정도 거리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천은 상당히 지금 오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공항철도를 이용한다든지 인천 도시철도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강남이나 종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직장 자체가 종로에 있다 보니까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게 되면 경인을 지나쳐서 서울역에서 어떻게든 이동을 하든지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조금 원활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정체고요. 일찍 나가야 그나마 적정한 그 시간 안에 출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 자체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이란 데는 연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막막하기도 했는데, 보금자리를 인천에 얻고 나서 지금 한 6년째 살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딱히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거나 삶의 만족도가 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인천에 살면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고립된다는 점, 고립이 돼서 인천 내에서 어떻게든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디 멀리 장거리로 나간다는 건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아예 원천 봉쇄를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로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절대로 인천을 비하하거나 인천을 무시하거나, 상대적으로 너는 연고지가 어디기 때문에 인천을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인천을 연고지로 두거나 고향이신 분들이 삶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딴 일 건다고 생각하면 사과드릴 수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천에 살면 인천에서 연고를 두고 이제 출퇴근하는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요,
인천은 계양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 기타 여러 지역이 굉장히 넓은 도시입니다. 강화도도 마찬가지 인천광역시로 속하죠.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동네입니다. 상당히 제가 충격적인 부분은 인천에 토박이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예, 그냥 뭐 내일 아니니까 뭐 이런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굉장히 둔화된 상태입니다. 뭐 굳이 뭐 인천만 사고가 난 부분이야? 굳이 왜 인천만데? 이런 부분이 크고요. 참고로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을 보고 나서 신문을 볼 목적이 아니라 자전거를 얻을 목적으로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2년 동안 구독을 하면 자전거 18단이죠. 자전거를 이제 무상으로 중국산 자전거를 지원해줬던 프로모션이 있어서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 보고 나서 자전거를 지급받았죠. 그래서 인천 부평에 보금자리를 얻었고 거기에서 이제 한 1km에서 2km 정도 되는 거리로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에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어서 그 지하철역 앞에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목적이 지하철역까지만 출퇴근했는데 당연히 자물쇠도 구매를 했는데 불구하고 한 일주일, 2주 정도 출퇴근 용도로 그 지하철에 묶어놓고 가고 묶어놓고 출퇴근하고 올 때 갖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지하철에 타고 다시 복귀하는 날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찾기 위해서 그 CCTV를 추적한 결과 경찰서에 가서 자전거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당직한 형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아니 첫 번째 그냥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 찾아갔더니 경찰서인 분들은 그 신고하려고 하는 접수 절차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일반인들이 경찰서 가면 좀 사실 경계를 하잖아요. 무슨 사유가 있어 죄지어서 가는 게 아니지만 당당히 찾아갔더니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이렇게 경계하는 눈빛을 봤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잃어왔더니 뭐 사람 죽은 거 아니고 어디 다친 거 아니고 큰 사건 아니고 대수롭지 않다는 귀찮다는 그런 뉘앙스로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담당 경찰관은 지금 어디 출동 나간 상태라 그 후임자나 인계받은 사람이 접수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부평구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출동해야 되니까 내일 전화하시고 담당 경찰관이 연락을 줄 거라 까지 얘기하고 바로 그냥 매몰차게 나갔어요. 출동을. 전 집으로 왔죠. 집으로 오고 나서 다음 날인가 그 담당 경찰관이 배정이 돼서 연락이 왔는데 CCTV를 그 지역 잊어버린 지역에서 누가 가져간 걸 확인했는데 그 인상착의는 확인했으나 못 찾는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연고도 없고 용의자로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까지 얘기했고요. 제가 녹음은 안 했지만 그 담당 형사분이 얘기하기로는 참고로 저도 자전거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누가 가져갔는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기 어려서 포기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뉘앙스는 그냥 중요한 일 아니고 좋은 자전거 아니니 그냥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살인사건이나 강도나 성폭행 사건, 방화 아닌 그 중대한 4대 범죄 아닌 이상은 별로 그렇게 시덥지 않게 얘기를 안 한 상황입니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제 느낌 봐요. 좀 위험한 동네고 스스로가 좀 안전에 대해서 좀 잘 지켜야 되는 부분, 되게 각박한 생활이 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부평에 살다가 서구로 이사를 갔는데 청라의 지역에 진짜 이사를 왔어요. 청라는 단지가 1단지부터 5단, 6단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청라역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차로 이동하든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버스가 자주 오는 편이긴 하는데 막차 시간과 첫차 시간이 좀 많이 좀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라역에 도착해서 당연히 집으로 오려면 버스를 다시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 막차 시간이 금방 끊겨요. 그게 10시 50분입니다. 예. 이 다산 콜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120번이죠. 전화했는데 부득이하게 뭐 안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차가 끊겼으니 안내는 친절하게 해주는데 택시 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천광역시의 어떤 각 구청마다 구청 내에서 이 버스 운송 사업조합에 어떤 지원금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버스 회사 자체로 자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인천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럼 대책을 마련하든지 서울에서 인천 공항철도를 타고 넘어오는 상황에 있어서 그 시간이 막차가 되면 그것까지 배차를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버스 탈 일도 없고 아예 끊겼으니까 바로 택시 타고 오면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이 끝까지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구조예요. 택시를 타라고. 이게 택시 사용 유도를 활성화하는 목적인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배차 간격이 잘려서 그런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12시 안에 들어오면 다 막차가 서울시는 다 있습니다. 새벽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잠실 가는 거, 종로 가는 거, 일산 가는 거 지역적으로 많은데 인천은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인천에 터를 잡은 사람은 순수하게 교통이 어렵고 불편하고 오지에 있으니 순수하게 외국처럼 차를 타고 이동해서 움직이라는 취지인지 그렇지 않고서는 알아서 자생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 취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인천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 경기, 기타 이제 저 지방 쪽과는 별개로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아이를 좀 많이 낳아서 향후에는 아기가 좀 인구가 좀 적어진다 이런 취지로 돼 있어서 출산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돼 있는데 각 구마다 출산 장려금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특히나 인천 서구, 청라 지역이죠. 서구 지역은 아이를 하나 낳거나 둘을 낳거나 셋 낳으면 다른 지역은 그 흔히 말하는 출산 장려금 200만원, 300만원 혹은 뭐 500만원까지 각각의 그 단계에 맞춰서 지원금을 줘요. 출산 장려금을 주죠. 그러면 이 비용으로 어쨌든 뭐 산후조리원을 간다든지 어느 정도 비용 처리를 하는데 서구 지역은 아이를 셋까지 낳아도 출산 장려금이 현재까지 없어요. 2019년도 지금 4월까지 출산 장려금 자체 제도가 없어요. 출산 장려금이 없고 단순히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장려금은 제로고 손세정제를 줍니다. 손세정제. 이거는 어차피 서구청의 게시판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한다 한들 이런 지원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맡겨야죠. 돈 들어가죠.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하나밖에 키울 수 없고 아이를 안 갖는 가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이 더 많이 반려동물을 많이 생활하는 상황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 자책이 문제인 거지 아니면 제가 살아서 그런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좀 많이 활성화 시켜주면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직장에서나
어떤 생업에 있어도 잘 지낼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돼 있지 않은 세상이에요. 너무 좀 안타까운 세상이고요. 제가 인천 살아서 그 원인이 된 거일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인천에 터를 잡으려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인천 이외 지역에서 보금자리를 얻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살아봤더니 그렇게 딱히 좋은 메리트가 있거나 지역적으로 좋은 게 없습니다. 사건 사고 워낙 많고요. 교통사고 또한 엄청나게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 습관도 참 더럽고요. 배려라는 게 조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각박한 세상에 사는 건데 그 각박한 세상에 인천이 조금 더 크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천을 고향으로 두시거나 인천에 생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개새끼고 저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방인이죠. 인천에 터를 잡았던 사람이니까. 토박이가 아니고 나름 텃세가 아닌 텃세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인천 지역에 살지만 인천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교류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바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고요. 일산이나 영등포 당산, 마곡지구, 뭐 아니면 저 서울의 강일동 미사지구, 이런 지역에서 터를 잡고 보금자리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인천에 비해서. 분양가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인천을 사는 거지 않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키우는 게 점점 좀 두려워지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장점은 사실 딱히 이렇게 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혼을 앞두신 분들, 아니면 인천에 터를 잡으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하셨다가 좀 더 나았고 환경이 좋은 쪽에 보금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